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평소 국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아주 조용히 하지만 꽤나 복잡하게 숨겨져 있는 흥미로운 문화적 미스테리입니다. 다들 일본의 고래잡이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환경단체들과의 충돌, 이런 치열한 논쟁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자료들을 통해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진짜 충격적인 통계 하나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0kg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2017년을 기준으로 일본인 한 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고래 고기의 평균량입니다. 네,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일본 사람들은 고래 고기를 거의 아예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국민이 거의 먹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포경 산업을 맹렬하게 방어하는 걸까요?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포경 논란의 역설부터 시작해서 생존을 위한 국민 음식, 사라진 소비, 왜 포경을 고집하는지, 상징과 체험이 된 고래, 그리고 문화와 윤리의 충돌까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포경 논란의 역설입니다. 서구 사회나 국제 사회는 이 문제를 볼 때 100% 환경 문제나 생태계 보호 관점으로만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 내부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포경 산업은 단순하게 식량을 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후의 뼈아픈 기억, 지역 공동체의 생존, 그리고 서구의 압박에 맞서는 국가 정체성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문화적 퍼즐인 셈이죠. 그럼 두 번째, 생존을 위한 국민 음식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1960년대 통계를 보면 진짜 엄청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성 자료를 보면요. 당시 일본인 1인당 1년에 고기를 총 5.2kg 정도 먹었는데 그중에서 고래고기가 무려 1.6kg이나 차지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다 합친 것보다 고래고기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고래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솔직히 과거 세대에게 고래고기는 무슨 대단한 고급 요리나 사치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라 전체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때 돼지고기 가격의 딱 3분의 1 수준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거든요. 게다가 덩치가 크니까 대량 공급도 쉽고 냉동 보관하기도 좋아서 당시 학교 급식에 고래 튀김이나 베이컨이 매일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시절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를 굶주림에서 먹여 살린 진짜 생존의 음식이었던 거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사라진 고래고기 소비입니다. 그런데요, 경제가 성장하고 식문화가 확 서구화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1960년대만 해도 1년에 무려 15만 톤 넘게 소비되던 국민 식재료가 지금은 1년에 겨우 수천 톤 정도만 유통되는 소수 애호가용 특산물로 확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 식탁의 빈자리는 훨씬 더 구하기 쉽고 입맛에 맞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완벽하게 밀어내버린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2017년 기준 소비량이 0kg에 수렴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충격적인 결과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파트, 이번 해설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왜 포경을 고집하는가?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수요도 없고 먹지도 않는데 일본 보수층에게 포경은 더 이상 경제 논리나 식량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 즉 IWC를 아예 공식 탈퇴해버리는 초강수를 뒀거든요. 게다가 수요가 바닥을 치는데도 2023년에만 고래를 294마리나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명백한 문화적 주권 수호의 액션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소나 돼지는 마음껏 먹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고래를 잡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발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거기다 홋카이도나 와카야마 같이 전통적으로 포경으로 먹고 살던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정치적인 계산도 아주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그럼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상징과 체험이 된 고래 파트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도쿄 시부야나 아사쿠사 쪽에 가면 아주 오래된 고래 요리 노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중장년층 일본인들이나 일부 관광객들이 여길 왜 갈까요? 배가 고파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맛있는 한 끼를 때우러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거의 향수, 그 역사의 한 조각을 직접 체험하러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래고기가 이제 일상식이 아니라
일종의 향토 전통이자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그 포지션이 완전히 바뀐 거죠. 게다가 최근엔 진짜 재미있는 현상도 생겼는데요. 일본 포경업체들이 사람들 관심을 다시 끌어보겠다고 길거리에 무려 고래고기 자판기까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고기랑 통조림을 자판기로 파는 건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독특하고 눈길 끄는 자판기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는 자연스러운 시장 수요만으로는 고래고기 산업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어떻게든 소비를 좀 살려보려고 이런 약간은 눈물겨운 억지스러운 방법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 문화와 윤리의 충돌입니다. 여기까지 쭉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이건 결국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먹거리 논쟁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고래를 지능 높은 자연의 상징으로 보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서구의 환경주의 가치관, 그리고 고래는 우리의 전후 생존 역사이자 바다 공동체의 기억이고 우리만의 고유한 주권이라고 외치는 일본 보수주의의 세계관,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심오하고도 거대한 이념의 충돌인 셈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서구의 윤리적 압박을 일종의 내정 간섭이나 문화적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래는 옛날에 배고플 때 칼로리를 채워주던 그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윤리적 압박 속에서 한 사회가 도대체 자신들의 전통을 어디까지 지켜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도 논쟁적인 문화적 상징으로 완전히 변모해버렸죠. 재밌는 건 일본 내부에서도 젊은 세대는 고래고기에 아예 1도 관심이 없는데 보수층이나 기성세대는 여전히 결사항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복잡한 양상이죠? 자,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그 세계 윤리의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서양의 보편적인 잣대가 맞을까요? 아니면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게 맞을까요? 일본의 고래잡이를 둘러싼 이 딜레마가 여러분께도 꽤나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